안녕하십니까. 학부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에 관한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이춘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영상을 두 편으로 쪼개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편에서는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학부 저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학부에서 들으려면 수업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 수업은 사전 제작 시 비대면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처리 이후에 성적 공시가 학기 말에 되죠. 그러면 성적 문의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성적 문의 예와 답변에 대한 이메일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른 학부 수업하고도 좀 중복이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은 비대면 사전 제작 동영상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비 수강 신청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수강생을 다 신청을 받아줄 수는 없고 지금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수강 예비 신청이 한 예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전 제작식 비대면 수업을 좀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열어주시면 좋은데, 이 수업을 그 제작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학생들이 그 100명 이상 신청을 하고 오늘도 메일을 보내갖고 자꾸 들어오고 싶다 그러는데, 4학년 아닌 이상은 내년에 좀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올해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이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BL이나 혁신 수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왜냐면은 학점이 절대평가면 제가 좀 부담이 덜한데, 상대평가는 어쩔 수 없이 비율로 딱딱 잘라갖고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적 처리하는 내용이나 애로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자, 요번 공통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방식이 장점이 많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업 하나 들으려고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굳이 안 와도 되고요. 비대면을 통해 갖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또한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학교에 안 오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 간의 교류라든지 교수님하고 소통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LMS 쪽지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수업 강의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해갖고 여기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예습과 복습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구독하면 좋긴 한데 이거를 몇 번 얘기했더니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권유할 뿐이지, 이 영상이 이제 제가 그 이따 강의 평가에도 얘기 드리지만 말이 빠르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동영상의 특징이 뭔가요? 다시 한번 또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제작한 영상, 그러니까 이전 영상들도 중요하다 싶은 거는 또다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수업에도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도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동영상 또는 기타 동영상 관련된 교양 영상은 다른 과목에서도 공유가 될 수 있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학부 2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2개 다 동시에 듣는 학생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영상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상이라든지 꼭 한 번 더 봐도 될 영상들은 그냥 다른 과목에서 공유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LMS에 매주 공지사항을 미리미리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동영상을 한번 찍어 놓으면요,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시 제작해가지고 업로드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정 사항들은 공지 사항을 통해 갖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공지 사항이 먼저 동영상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매주 공지 사항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해당 영상의 수정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지 사항으로 밝히니까 이 공지사항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미리 숙지하는 거. 그 다음에 해당 주차에 1교시와 2교시, 3교시까지 있는데 1, 2교시는 수업의 개념과 중요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3교시 차부터는 심화학습 및 교양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어서 각 차시마다 25분 내외로 해갖고 총 75분을 채우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해당 주에 제가 찍은 영상이 75분을 되도록 학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5분을 맞추기 위해서 영상의 주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가 일관적이지 않고 뜬금없는 영상이 3교시 차에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제 수업이 그 기타 참고 영상 다른 사람이 만든 거 말고 제가 직접 만든 게 75분 이상 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영상들을 제가 조합을 하는데, 영상 한번 찍을 때마다 25분으로 정확하게 딱딱 잘라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75분을 3개 합쳐가지고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1, 2분짜리 영상이 뜬금없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75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 제가 25분짜리 영상 하나 찍으려면은요, 자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상 찍어야 되죠. 촬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된 걸 갖고 편집을 해야 되죠.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편집한 다음에 다시 인코딩 해야 되죠. 인코딩한 걸 다시 업로드 해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링 해갖고 수정한 거를 또 다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25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 때 시간이 거의 뭐 2-3시간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75분 수업하려면은요, 대여섯 시간 걸려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 한번 찍으면은 진짜 편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촬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녹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뭐 앞에 인트로 메이커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쓰고요. 반디캠이라는 촬영 영상 장비도 활용하고요. 반디캠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그 유료화될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사가지고 이걸 숙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녹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유료 버전일 때는 이제 시간 제약 없이 계속 녹화를 할 수 있는데, 무료 버전일 때는 이제 10분 단위로 잘라져 버리고 자동으로 녹화가 스톱이 돼 갖고 요거 계속 연결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 가지고 유료 버전으로 라이센스를 제가 2개를 반디캠을 사 가지고 녹화를 하는데 쓰고요. 동영상을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는 이게 이제 곰믹스라는 또 유료 버전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그 쓰는 거 익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차차 이제 적응이 돼 갖고 수업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영상들을 자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습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제가 시험을 안 보고 대체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데 수강 신청생이 그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지나고 취소 기간 지나야지 수강 신청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주일 지나고 수강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중간고사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그 중간 대체 과제로 평가하는 거에 불만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의치 않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온라인 비대면으로 중간고사 시험을 볼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 학기마다 과목마다 동영상 시청 요약 보고서를 2회를 제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공지사항으로 자세하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6주차 영상하고 11주차 영상 각각에 대해서 한 장 분량의 시청 후 요약 내용을 요약하거나 할 때 기억나는 거 기억하고 싶은 거 위주로 요약을 해갖고 부담 없이 6주차 영상하고 11주차 영상에서 요거 과제를 제가 LMS 상에 제출하는 거를 제 수업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온라인 비대면 동영상 LMS로 이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시험 시간 전후로 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이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데스크탑 안에 앉아가지고 시험을 봐야지 원활하게 타이핑을 치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휴대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 온라인 그 휴대용 매체에서 시험 보는 걸 막았는데 이제는 막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쳐갖고 빠르게 답안을 작성할 때는 데스크탑 환경을 제가 권유를 드리고 적극 그 시험 볼 때 유리하기 때문에 시험 보는 환경을 여러분들 시험에 전후로 해갖고 잘 맞춰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 수업 시간 앞에 다른 수업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시간에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험 볼 수 있는 거 고려를 해갖고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은 편집이 쉽지 않으므로 변경된 내용은 LMS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매주 자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별 LMS 모니터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개별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주차에 수업을 몇 시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이렇게 다 LMS로 확인하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좀 미진하거나 그럴 때는 모니터링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LMS에서 제가 쪽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수업 열심히 잘 따라오라든지 격려를 하고, 잘 듣는 열심히 듣는 학생은 앞으로도 열심히 들으라고 이렇게 LMS 쪽지를 보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적을 시험을 다 보고 학기 말에 이제 성적 처리한 다음에 성적 공시 뜬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성적 문의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성적 문의는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는 성적에 오류가 있다, 난 정말 A 플러스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C 플러스가 나왔다든지 F가 나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를 하면은 제가 성적 오류가 있는지 꼼꼼하게 성적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성적 처리할 때 오류가 안 나도록, 그러니까 성적 처리 오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채점 오류, 그 다음에 입력 오류, 그 다음에 합산 오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 제가 반복해갖고 오류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람이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는데 단연간 몇 년간 그렇게 해서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학점이 황당하게 나왔을 때만 성적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요거 여러분들 뒷부분에 성적 처리에 대한 오류 검토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나는 확실히 C 플러스나 F가 나와야 되는데 F가 안 나오고 A 플러스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 성적 문의를 하시거나, A 플러스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C 플러스나 F가 나왔다, 이런 경우만 문의하시고, 애매하게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B 플러스 나왔다라든지 뭐 A 제로에서 A 플러스로 올려달라는 이런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더 많이 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문의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출석 인정에 관련돼 갖고도 온라인상에 출석 인정 기간 안에 그 출석 오류가 있다면은 바로 조교 선생님이라든지 시스템에 있는 전산실에 문의해 갖고 정정을 하셔야지, 제가 그거 출석 인정 미달로 나온 거를 제 선에서 뭐 한 달 뭐 오래 지난 다음에 얘기해봤자 그 제가 어떻게 처리해 드릴 수가 없어요. LMS 시스템 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주수에 그 온라인상에 출석이 인정이 안 되고 오류가 있다 싶으면은 빠르게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하셔갖고 처리를 하셔야지, 저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처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거를 출석 오류를 알려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출석은 학습 인정 기간의 경우 개강 후 주차별 기간이고, 출석부 반영일은 원래 교과목 시간표에 있는 요일이다. 학습 인정 기간 내 강의를 수강하면 수업을 들은 날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 문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정 기간과 출석 반영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 수업은 수업 영상과 이런 내용들 제가 찍은 거를 인터넷에 있는 일타 강사님이나 10만 유튜버 이상 되는 100만 유튜버 영상이랑 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문적인 국제경영, 국제마케팅, 국제경영 환경론, 글로벌 경쟁론 이런 학부 수업에 최대한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른 교수님들 수업에 다르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앱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런 어마무시한 유명하신 테크닉이 높고 이런 강사님의 유튜브랑 비교하면은 정말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이 수업이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수업이 되려면 저도 노력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의 노력도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도 많이 내고 과제도 많이 내고 시험도 어렵게 했을 경우에 학점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학점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한편으로는 성취욕이나 뿌듯한 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 또 강의를 하거나 과제를 또 많이 내주면은 반발심이나 불만이 좀 많겠죠. 제 수업은 복학생, 편입생, 저학년, 고학년, 복수전공, 부전공, 탁과생,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외국인도 국적이 많은 학생, 한국어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다양한 학생이 듣기 때문에 수업의 기준이나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업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어요.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적 처리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수업 태도 등 다양한 평가 방식에 의해서 성적을 처리하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제출을 받을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갖고는 온라인 비대면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기말고사는 제가 일반적으로 오픈북 비대면 시험을 보고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감상문 같은 것들, 동영상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외부 감상문으로 보여주고 과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갖고, 제 수업에 대한 요약 보고서 과제를 간단하게 부담 없이 2편 정도 받으려고 하고요. 출석 점수 반영되고, 수업 태도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LMS 쪽지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답신을 안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감점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답신을 충실히 하고 수업에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기 위해 갖고 수업 태도 항목 점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LMS 쪽지로 문의한다거나 그럴 땐 반드시 답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제작 수업 영상은 상대평가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절대평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A+와 A0는 수업에 수강생 중에 30%가 받을 수가 있고요. B+와 B0는 40% 학생, 그 다음에 C+, C0 이하가 F 비율 포함하고 30% 비율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D+나 D0 학점을 몇 년 전부터 주지 않아요.
그래서 C 플러스, C 제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하는 데까지만 하면 최저 학점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F는 시험을 안 본다거나 그다음 출석이 3분의 1 이상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F 학점을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F도 여러분들이 시험 다 보고 그다음 수업 태도 어느 정도 양호하고 과제만 제출하면 F는 안 받는다. F 학점은 안 드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 성적 처리 분야별로 각각 개별 공시를 하지 않는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 제출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기말고사 시험 본다든지 과제 제출한 다음에 바로바로 결과 점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학기 말에 모두 취합해갖고 한 번에 성적을 합산한 다음에 공지를 하지 매 항목에 대한 점수를 그때그때 채점해갖고 알려주면 뭐 30% 학생은 만족하고 40%는 보통이고 30%는 실망을 해갖고 수업에 대한 열의가 매우 저하가 되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점수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제가 채점을 해갖고 합산해갖고 알려드린다 학점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과제 미제출 또는 수업 태도 불량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모니터링을 통해 갖고 매주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몇 번이나 접속을 하는지 공지사항은 잘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 기준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A0와 B 플러스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 또는 B0와 C 플러스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은 조금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C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B0가 될 수가 있고 A0가 될 수 있고 B 플러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선상에 있는 학생은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갖고 동점자 같은 경우에 면밀히 봐 갖고 처리를 하는데 상대평가 비율이기 때문에 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동점자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우수한 학생 에게 그 점수를 더 좋게 준다든지 이 기말고사도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 수업 태도가 우수한 학생 이 수업 태도 점수도 똑같다 그러면 고학년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점자들을 처리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렇게 해갖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MS 쪽지 또는 이메일을 담당 교수에게 받았을 때는 반드시 답장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답장은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그러니까 제 근무 시간에 좀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주세요. 이 이외에 밤 12시에 한다거나 새벽 1시에 쪽지 보내 그러면 휴대폰에서 띵동띵동 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깜짝깜짝 놀래니까 제발 오전 9시에서 6시 사이에 쪽지나 이메일 등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안에 답신 드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는 보내지 말라고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 처리 시 채점 오류, 입력 오류, 합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여러 번 검토해서 반복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제가 성적 처리할 때 예전에 그 수업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국제 마케팅 수업을 강의했을 때 보면은 수강생이 103명이에요. 그러면은 엑셀에다가 제가 이제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요거는 다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면 쭉 나와요. 그러면은 학점이라든지 중간, 기말, 출석, 태도, 감상문, 원투, 계열 내 순위, 전체 순위, 그 다음 비고, 과제부에 쓴 과제 번호,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게 12칸이거든요? 12칸이면은 100명으로 치면은요, 1200번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뭐 학점 같은 경우도 이름 옆에 이렇게 딱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력하다가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간고사 점수 입력한다든지 태도 점수 입력할 때 성명하고 그렇게 멀어지면은 헷갈리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셀을 하나 삽입해 가지고 출석을 입력한다 그러면은 다시 출석 셀을 일로 옮겨와 가지고 이름 옆에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뭐 중간고사 입력할 때는 또 중간고사 셀을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여기다가 입력 딱 해가지고 다시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도 뭐 이렇게 해갖고 점수 낸 걸로 이렇게 딱 해갖고 합계 자동 합계 누르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나오면은 계열 소팅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입력으로 합산 오류
그다음 채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 엑셀을 통해 갖고 엄청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성적 공시할 때 시간이 제가 오래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지울 거 지우고 편집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자, 성적 처리를 했으면은 성적이 공시되고 나면 여러 학생들이 상대평가인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런데 생각하지 않게 학점이 나올 경우에는 저한테 이메일 보내갖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메일 왔던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줄게요. 익명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춘수 교수님, 교수님의 무슨 수업을 수강한 학번이 누구고 국제무역물류전공 누구입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메일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학기 동안 교수님 수업을 통해 국제마케팅 이론과 사례를 접하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국제마케팅 아니라 국제경영론 이런 것도 다 이런 비슷한 패턴에 일단 미안하니까 교수님한테 대한 고마움 뭘까 유익했다 이런 것들 외부 영상 유익했고 그래서 이제 다름이 아니라 성적에 관련된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준다. 매번 올려주신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을 했고 시험 대체 과제도 정말 열심히 하여 제출했으며 기말고사 시험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유튜브도 구독하여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메일도 드렸습니다. 수업 내내 애정을 갖고 열심히 수강하였던 과목인 만큼 성적 결과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우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기대한 바보다 낮은 성적을 거두었겠지만 이미 부여된 성적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을 보내서 미안하고 다른 수업이 개설이 되면 또 듣고 싶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바쁘신 시간 내어 제 메일을 확인해 주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회신을 기다린다 해갖고 누구누구 올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이제 답변은 또 최대한 성실히 엑셀에 있는 채점했던 정리된 걸 다시 다 불러와가지고 답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시 중간 대체 과제를 검토해보고 기말 시험 문제도 다시 다 찾아갖고 제대로 채점이 되었는지 입력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다 검토를 해요. 그래서 엑셀에서 이제 앞에서 갖고 왔던 거를 점수별로 다 갖고 왔을 때 누구누구는 학점이 C+인데 중간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이고 기말이 100점 만점에 79점이고 감상문은 10점 만점에 첫 번째 게 10점 줬고 두 번째 것도 10점 만점에 10점 줬고요. 출석이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고 가산점은 3점을 주었는데 여러 가지 동영상에 대한 좋은 조언이 라든지 지적 좋기 때문에 수업 태도가 좋아서 3점을 추가로 드렸어요. 그래서 총점이 217점이고 전체 국내 학생들 89명 중에 66등을 했고 C등급 내 순위는 6등이다. 그래서 중간 과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보았을 때 참신하고 좋은데 베트남 시장 내 반려동물이 참신성이 있었다. 높은 편이나 좀 더 다양한 최신 자료의 활용이 좀 부족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말 점수가 저조한데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다른 학생에 비하여 내용이 2분의 1 정도로 분량이 매우 적고 다양한 근거와 본인의 의견 그리고 국제적인 가격 책정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약간 더 많이 추가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학생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103명 중에 외국인 14명을 제외하고 전체 순위는 89명 중에 66등 C등급 내에서도 순위가 6이다. 또한 열심히 한 학생의 수업 태도가 좋아서 3점이라는 가산점을 드렸고 3점이란 가산점을 받은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학생의 총점 부근에 동점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상대평가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채점을 했고 그래서 보아하니 성적 처리에 대한 오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마음 같지 않게 아쉽지만 이번 성적 결과에 대해서 너무 낙심 말고 이대로 만족하길 바라며 그리트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으로 끈질기게 앞으로도 노력하길 바라고 앞으로 있을 그 방학 때 특장점을 학생의 것들을 잘 살려갖고 많이 학습하길 바라며 특히 독서를 많이 하길 바란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성적 문의하는 학생들의 이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 그리고 또 학습 성과 제고에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짬짬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잘 참조해 보시고 웬만하면은 성적 제가 이유 와가지고 뭐가 부족한지는 알려드리는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족한 점은 다 성적을 잘 받으려면 이런 영상들을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수업 받을 때 그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잘 따라가고 숙지하고 하시는 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2편에서는 강의 계획서 소개와 강의 평가, 제가 받았던 내용들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과제 작성 안내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추가적으로 2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